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12월 5일 목요일 아침 10시 방송이 끝나고 생방송 끝나고 이제 퇴근하는 길입니다. 오늘도 역시 이번 주도 역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된데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이번 주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서 사실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이제 문을 열어주셨네 고민했는데 그냥 그래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2월 3일 화요일이죠. 화요일 밤 11시에 우리나라에 비상계엄령이 떨어졌었죠. 참, 저는 사실 그때 원래 이제 제가 화수목 이렇게 아침 생방송을 해서 생방송하는 전날은 일찍 누워요. 그래서 아침 9시 아니 저녁 9시 10시 늦어도 10시에는 눕는데, 그래서 저는 일찍 잤단 말이에요. 왜냐면 다음날 아침에 생방송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하필 또 이제 그날 좀 피곤한 일이 있었더래서 일찍 잠들었습니다. 그것도 깊이 잤어요. 그래서 한 번도 안 깨고 잤는데, 원래 생방송 전날은 이제 불안해서 제가 좀씩 깨요. 두세 시간에 한 번씩 깨는데 그날은 엄청 깊이 잤어요. 근데 그러고 이제 딱 잠에 깨보니까 이렇게 연락들이 많이 와 있는지, 그래서 무슨 연락인지 해서 갑자기 예정돼 있던 방송이 취소가 됐다고 담당 작가님께서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 실제로 라고 보냈어요. 저도 모르게 새벽 5시에 눈 뜨자마자 예? 그래서 딱 이제 왜지? 왜냐면은 제가 하는 이제 모닝와이드 3부는 사실 명절 당일에도 어떤 국경일에도 생방송을 하거든요. 라이브로 가요. 그래서 모두가 그냥 명절은 없고 연휴도 없고 그냥 각자 이제 맡은 방송을 하려고 다들 열심히 하시는데, 갑자기 방송이 취소됐다는 연락을 새벽 2시, 3시 아무튼 그때쯤부터 이제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을 바로 했더니 성훈이 방송이 취소가 됐습니다. 오늘 결방이 나서 오늘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뭐지 하고 이제 포털 뉴스들을 봤죠. 커뮤니티도 보고. 근데 제가 잠들었던 사이에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내리고, 그리고 또 이제 국회에서 의원들이 비상계엄령 해제를 의결을 하고, 그리고 시민들과 군인들이 대치를 하고, 군인들이 의회에 침투하고, 공수부대 헬기가 떠서 여의도를 날아다니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새벽 5시에 깨서, 아니 아무리 우리나라가 빨리빨리의 민족이라고 하긴 하지만 이런 아무 예고도 없이 정말 다급하게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나. 그래도 이 상황을 정말 잘 막아냈고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은 그 계엄령을 해제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것조차 불법이 될 수 있고, 불법이죠. 애초에 모든 언론과 매체는 다 통제가 될 거고, 우리가 돌아다니는 이 일상도 통제가 되고 그런단 말이죠. 왜냐면 이제 군인들이 장악을 하는 거니까. 말 그대로 군부 쿠데타죠. 이거는 군인을 사용한 대통령의 쿠데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고, 우리나라가 지금 뭐 전시도 아니고 비상상황도 아닌데 군인들의 총과 칼을 들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들을 멱살을 잡는 거잖아요. 협박하는 거죠. 그런 일이 갑자기 2024년 대한민국 서울의 한복판에서 일어나서
와 정말 할 말이 이렇습니다. 이건 정말 쉽게 볼 사안이 아닌데 지금 오늘이 목요일인데 지난 한 이제 하루하고도 좀 몇 시간 지났죠. 그동안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거는 너무나 위험한 일이고 나타나서는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인데 이게 너무나 쉽게 벌어지고 다행히 정말 우리나라의 많은 시민들과 깨어있는 시민들과 국민들이 나서서 잘 다행히 무혈로서 진압이 되었다는 게 참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보고 욕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사람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군인이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어야 합니까? 군인과 경찰을 나눈 이유가 뭔데요? 군인은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너무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뭐 무슨 한번 뭐 따끔하게 쓸어버려야 된다 이딴 소리라고 있는 사람들 보면 정말 정신머리가 정상은 아니구나.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지금도 SNS 보면 맨날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싸울 거리인가 싶기도 하고 일방적인 건데 그쵸? 상식과 비상식의 대립 같습니다. 갑자기 112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이게 뭐지? 설마 공단에서 온 건가? 지금 10시 전화 왔네. 아무튼 간에 제가 이 영상을 지금 목요일날 찍고 이제 토요일날 올릴 건데 그때까지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어요. 제가 느낀 거는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가 참 더 두꺼워지겠구나.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는 정말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어떻게 대통령이 국민들을 총칼로 제압하라고 21세기에 모두가 핸드폰을 들고 모두가 연락이 가능하고 모두가 기자가 되고 PD가 되고 크리에이터 방송인이 될 수 있는 이런 세상에 아무도 이런 생각을 못했을 텐데 말이죠. 이거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흐름은 모두가 이제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 모두의 정보 교환 속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옛날에 뭐 6, 70년대 이럴 때나 이제 정보 통제가 가능했고 언론 통제가 됐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보다도 더 이제 야만의 시대였고 지금은 모두가 고등교육을 받고 뉴스와 그러니까 이제는 매체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린 나이부터 다 녹아들어서 사람들의 지식이 풍부해졌죠. 그리고 또 이제 교양이 있어졌죠. 옛날보다. 옛날 그 시기에 이제 몽둥이로 두들겨 패던 최루탄 발사하던 그 시절과는 너무나 인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막 영상 보고 이것저것 보는데 어제 하루 종일 이제 그걸 보면서 오후엔 일정이 있어서 녹음을 다녔는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는 일찍 자서 몰랐는데 이제 대통령의 11시 발표를 듣자마자 모두가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모두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민들이 정말 옷을 막 주워 입고 따릉이를 타고 아니면 뛰어서 아니면 전철 타고 그렇게 국회의사당 앞으로 모였다고 해요. 실제로 모였고 모인 시민들과 군인들이 대치를 하고 그 안에서 적법한 절차로 계엄령을 해제를 하고 와, 그 하룻밤 사이에 우리나라의 그 흐름 자체가 나라가 막 바뀌었으니까요. 그죠? 이제 또 어떻게 될까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을 올릴 때는 조금 더 좀 평안하고 서로의 안녕을 편안하게 물을 수 있는 그런 날이었으면 하네요.
이게 어떻게 21세기에 이런 얘기를 할지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얘기해봤어요. 너무나 착잡해서. 만약에 제가 그때 잠을 안 자고 있었다면은 저도 나갔을 겁니다. 가깝거든요? 저희 집이 국회의사당하고. 뛰어가도 한 5분이면 뛰어가나? 10분 안에 도착할 거예요. 바로 직선거리니까. 예전에 이제 박씨 탄핵 시위 할 때도 저도 몇 번 이제 가서 그 근현대사의 현장을 체험을 했는데, 그게 벌써 몇 년 됐죠. 그것도 그때 광화문 시청 가서 그때도 어마어마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데 제가 거기 가서 느꼈던 건 너무나 슬펐어요. 진짜 너무나 슬픈 감정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당사자들은 그 자리에 없잖아요. 당사자들은 없는데 어찌됐든 목소리를 내고 있고, 그 목소리를 막고 통제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왜 일반 시민들, 국민들까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추운 겨울에 고생을 해야 되나. 그쵸? 사고 친 사람은 딴 데 있는데. 네, 이번에도 그런 것 같아요. 그 사고 친 사람은 뭐 지하 벙커 들어가 숨었다고 하는데, 발표하고 나서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 무책임한 사람을 지지한 사람도 똑같다는 거죠, 제 생각은. 제가 이런 말 했다고 욕하시는 분은 욕하셔도 됩니다. 네, 좀 그 사람들에게 표를 주고 권력을 준 사람들이 좀 실망했어요, 저는 그 사람들한테. 나머지 국민들이 지금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지 않았어도 되는데, 세상에 계엄령이라니. 2024년 12월 연말에 계엄령이라니요. 아무튼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요. 그냥 너무나 답답한 세상이라 한 소리 해봤습니다. 아무튼 다음 주엔 좀 더 즐거운 이야기로 떠들도록 할게요. 모두 안녕. 화이팅! 건강합시다. 뿅. 왜 안 끝나지?